안녕하세요. DJ 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것은 미드나잇 인 필로소피 개간호고요. 지금 이 시간은 유령을 그리다입니다. 유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뒤집어 쓴 흰천? 왁! 하고 놀래키는 일? 고딕이나 호러 같은 장르? 아니면 캐스퍼나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코미디 영화? 물론 그런 것들도 떠오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 투명한 질감,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존재, 죽음, 짓궂음, 그리고 어딘가 슬픔. 코너 유령을 그리다는 간단히 말해 유령 이야기를 통해 유령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유령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말들에 때로는 들어맞고 또 때로는 들어맞지 않은 다양한 모습들의 유령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유령이 등장하는 다양한 매체 중에서도 문학을 통해서 유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래서 유령하면 흔히 떠올리시는 공포물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오컬트를 기대하고 들어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우선 저부터가 그런 이야기들을 못 견뎌서요. 이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대신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담담하고 웃기고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서 익숙한 듯 낯선 유령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며 이야기 속 유령의 존재를 머릿속에 끄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째서 혹은 무엇을 위해 유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유령 이야기일까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치사한 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척 해본 경험은요? 저는 둘 다 있습니다. 딱 들어맞는 경험을 하나 소개하자면 아마 지하철에서인 것 같습니다. 제 도덕적 미천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해보자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이건 지하철이라기보다는 지옥철이라고 불러야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하는데요. 한 칸에 꽉꽉 옮겨 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각자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집을 갖고 가족과 친구를 가진 개개인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구조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거기에 탈 때는 그들이 동료 인간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 무사히 눌림에 누름으로 대응하며 버텨내서 제 시간에 예정된 일정을 조금 덜 지친 몸 상태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대한 배경물처럼 느껴지곤 하죠. 근데 사실 이건 딱히 저만의 일방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옥철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자비 없이 밀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물리적으로 있을 뿐 보이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라도 하나 나서 앉게 되면 또 한 가지 나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는 여유가 생겨서 서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굳이 너무 길게는 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례해 보일까봐가 아니라, 그들 한 명 한 명이 사람들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옥철에서는 설령 내 눈앞에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조부모님 나이대에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고된 얼굴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부모님 또래의 분들을 봐도 금세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치이고 또 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편안히 앉아있는 삶을 위해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헤드폰을 끼고 크게 노래를 틀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견고한 차단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상 고해성사였습니다. 미련한 변명을 그래도 좀 해보자면 그래도 다섯의 넷은 자리를 양보하는 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령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속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 소재, 보지 않음과 보이지 않음,
그리고 안온한 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유령이라는 소재에 완전히 들어맞진 않지만요. 유령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존재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것은 대체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이게 되는 것을, 혹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튀어나온다 라고 하니 말입니다. 우선 유령은 그 자체로만 두고 봤을 때 시선의 주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유령은 규정할 수 없을지언정 흐릿하게나마 보이는 것이고 분명히 있는 것인 반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유령 존재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것,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속성을 가집니다. 이들은 또 가끔 다른 이들의 일상을 비집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령의 등장은 매끄러운, 더 정확히는 매끄러운 줄 알았던 유령 아닌 이들의 일상과 세상에 균열과 틈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유령의 이러한 속성이 단지 유령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보이지 않고 갑작스레 나타나 매끄러운 세계에 구멍을 내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오가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령의 속성들은 유령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령은 혹은 유령적 속성은 자주 이 존재들에 대한 은유로 여러 매체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문학작품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학작품이 유령이라는 모티브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며 그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들 문학작품이 글로써 그려낸 유령의 모습은 대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기에 시각 매체보다 접하는 이에게 더 많은 상상의 폭을 허용합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보낼 시간들, 유령 이야기를 들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은 앞서 언급했던 유령적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그러한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실제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이 같은 존재들을 보고자 하거나 알고자 하거나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동안은 작게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하시고 소소히 이야기를 들으며 유령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유령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려볼 유령은 오스카 와일드의 캔터빌가의 유령에 등장하는 캔터빌경입니다. 이왕 유령 이야기를 불러오는 거 오스카 와일드도 죽은 사람이니까 어딘가에서 저 대신 그가 검정 비단 스타킹을 뽐내며 직접 말하고 있다고 상상해주세요. 제가 지금의 가격으로 가구는 물론이고 유령까지 인수하겠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우리 젊은이들이 구세계를 신나게 휩쓸고 다니며 당신의 최고 배우들과 프리마돈나까지 데려가고 있으니 유럽에 유령 같은 것이 있다면 머지않아 길거리에 전시해둘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티스라는 미국 공사가 캔터빌가의 저택을 사면서 시작됩니다. 저택을 팔며 캔터빌경은, 그러니까 지금의 캔터빌경이죠. 캔터빌경은 오티스 씨에게 이 저택에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으나 그 유령 때문에 죽거나 떠났다고 경고합니다. 오티스 가족은 이러한 캔터빌경의 말에 걱정은커녕 당당한 태도로 유령까지 매입하겠다라고 흔쾌히 말합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저택의 토박이로 살아온 유령 캔터빌경과 새로운 입주자 오티스 가족의 곤란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이야기의 주인공인 캔터빌경은 선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유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택에 머물렀던 많은 이들을 놀래켜 죽이거나 쫓아낸 장본인이자 아내를 죽였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이런 캔터빌경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캔터빌경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뼛속까지 나쁜 의미로 미국인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자본주의를 영혼에 아로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지간해서는 유령의 존재에 대해,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 놀라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러한 비물질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없는 나머지 그들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니 이들을 놀래키고 공포에 떨게끔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자 자아 정체성의 근간인 캔터빌경으로서는 참 이 상황이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령에게도 골이 있다면요.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일화들이 나옵니다. 오티스 가족이 이사온 첫날 밤 캔터빌경은 이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자 쇠사슬을 온몸에 두르고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끌고 다닙니다. 가장인 오티스 씨는 이 그르륵 소리를 듣다 못해 캔터빌경을 찾아가 윤활유를 선물로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캔터빌경이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기 위해 복도에 핏자국을 뿌리자 장남 워싱턴은 필커턴의 초강력 얼룩 제거제를 무슨 PPL처럼 들고 나와서 핏자국을 죄다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캔터빌경이 피를 뿌리면 워싱턴이 지우고 또 뿌리고 또 지우고 이런 기묘한 기싸움이 내내 반복됩니다. 나중에 이르러서는 캔터빌경이 피가 모자라서 물감을 훔쳐다 핏자국을 남기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저택의 핏자국은 그래서 점차 다채로운 색이 되어갑니다. 주황, 핑크,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까지요. 그런데 사실 이 집의 최고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이 집 막내인 쌍둥이들인데요.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고진 이 아이들은 유령을 꾸며내 진짜 유령인 캔터빌경을 골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가짜 유령을 보고 깜짝 놀라 밤중에 요란하게 도망친 캔터빌경은 이 사건 이후로 그런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며 방에 틀어박혀 칩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캔터빌경의 신세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어쩐지 더 가련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 부분. 원래 같았으면 무서워야 하는 유령이 무섭지 못하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는 무서울 수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불쌍하기까지 하다고요. 이 이야기는 흔한 테마서사처럼 유령을 골리고 퇴치하는 쪽이 더 선하게 느껴지게끔 쓰이지도 않았고, 유령이 골머리를 앓는 장면에서 독자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령 불쌍해 라는 감상이 튀어나오게끔 됩니다. 캔터빌경이 유령으로서 하는 모든 비현실적인 일들, 그리고 그가 유령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든 일들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끌고 들어와서 원천 차단, 말 그대로 유령이란 없는 양 구는 오티스 가족에게 오히려 독자는 야속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는 칩거한 캔터빌경과 오티스가의 장녀 버지니아가 만나면서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야기 전체에 있어 웃긴 걸 넘어서 가장 흥미롭고 주요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색채가 진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스카 와일드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버지니아에 대해 먼저 말해보자면 그녀는 오티스 가족 내에서 유령의 존재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작중 가장 덜 현대인다우며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버지니아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근처 테피스트리에 침울하게 고개를 기대고 있는 캔터빌경을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에 먼저 말을 겁니다. 캔터빌경은 자신에게 유감을 표하며 말을 붙여오는 버지니아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대화하는데요. 대화의 끝자락에서 그는 버지니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버지니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강하니까. 황금의 소녀가 죄악의 입술에서 기도를 끌어낼 수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편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려줄 때 그때가 오면 온 집안이 고요해지고 캔터빌가에는 평화가 찾아오리라.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유령이 서글프게 웃으며 말했다. 그 뜻은 네가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나와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거야. 내게는 눈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내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해줘야 한다는 거야. 내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버지니아는 기꺼이 유령을 돕습니다. 캔터빌가의 유령은 버지니아의 애도와 기도 속에서 평안한 그리고 영원한 잠에 듭니다. 캔터빌 저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저택 한켠에서 캔터빌경의 유해가 발견되어 장례의식이 이루어지고 내내 꽃 피우지 못했던 저택의 고목에는 그날 처음으로 꽃이 핍니다. 으스스한 유령 저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야기는 훗날 나이 든 버지니아가 캔터빌경과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로부터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배웠음을, 그리고 그 배움을 언젠간 태어날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해 알려줄 것임을 암시하며 마무리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유령을 그리다 라는 제목에 맞게 만약 제가 이 이야기 속의 유령을 그린다면 가장 공들여 묘사하고 싶은 부분은 캔터빌가의 유령이 가진 볼록 도드라진 입체성일 것 같습니다. 캔터빌경은 이야기 속에서 어느 한 부분으로만 치우쳐 그려지는 단편적인 성향의 유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경계선상에서 흔들거리는 존재에 더 가까운데요. 그는 마냥 악하지만도 그렇다고 마냥 친근하지만도 않습니다. 악하고 불결하고 무서웠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궁지에 몰려 안쓰러운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요. 친절하지만 어딘가 정감은 없는 오티스 가족들보다 더 인간미 있고 생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캔터빌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흠을 내며 그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관계와 연결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한 기도와 사랑, 그리고 기억을 필요로 하니까요. 기도와 사랑, 그리고 기억. 저는 특히 이 세 마디의 말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후반 캔터빌경과 버지니아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이 세 단어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죽음으로 사라진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이야기 나름의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단어와 연관된 일련의 행동이 있고 나서 캔터빌경은 완전한 안식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비단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컬트의 문법으로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이를 통해서 퇴마가 일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면과 요소들에 눈이 가는 이유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꽤나 인간미 있게 그려지곤 했던 캔터빌경, 사실은 정말로 죽은 사람임이, 그래서 유령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읽는 사람들은 그가 언젠가 어느 한순간은 분명히 살아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캔터빌경이 기도를 요청했고 버지니아가 거절 않고 죽음에 대항하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를 애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먼 훗날 평화를 맞았을 때도 이 모든 것을 그녀가 기억하고 있음이 이야기의 끝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기도와 사랑, 기억, 이 세 단어는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도 묵직하게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조합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유령 혹은 유령적 존재와 이 세 단어는
어떤 연관을 가질까요? 유령에 대한 기도와 사랑, 그리고 기억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행위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은 현실에 무엇을 떠올리게끔 하나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나름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유령, 어떻게 그려보셨나요? 저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제 유령은 헌화하는 꽃 모양으로 흩뿌려진 얼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색은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나름의 설정도 부여해 보았는데요. 이 유령은 아주 깊이 스며든 얼룩으로 어떤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세제가 핑커톤의 초강력 얼룩 제거제라고 해도 말이죠. 말하다 보니 여러분이 그리신 그림은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색일지 궁금해집니다. 다 그리신 그림을 소통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저도 제가 그린 유령도 외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직접적으로 유령이 등장하진 않지만 유령적 존재를 그려낸 희곡 티아노 호드리게스의 소프루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유령 그림 그려요. 지금까지 캔터빌가의 유령과 함께한 유령을 그리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